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모란입니다. 자, 오늘은 신앙고 중간고사 수학시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객관식이 18문항, 단답형이 2문항이었고요. 작년 신앙고 기출 경우 객관식이 15문제, 그러니까 3문제 늘었죠. 그리고 단답형도 9점짜리 하나였는데 지금 객관식이 18개나 돼서 객관식 풀다가 친구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10번부터 18번까지 문항 배치가 전부 다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리고 해석해서 이제 답을 구하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좀 제법 걸리는 문제들이 여기에 대다수기 때문에 여기 풀다가 단답형 여기 가지도 못하고 이제 좀 여기서부터 찍은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은 특징적인 것은 여기서 집합이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집합, 명제, 그리고 뭐 합성함수는 하나 나왔어요. 그래프 하나 나왔지만 뭐 역함수,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된 단원들 중에서 그런 쪽은 진짜 거의 문제가 없었고 다 그래프와 위치관계 해석하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이 좀 약한 친구들 있죠. 그래프 못 그리는 친구들. 그런 거 싫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점수가 약간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객관식 풀다가 시간 없어서 단답형 찍게 됨. 자, 이거 상위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없었던 거는 다 공통적인 얘기였고, 자, 시험 범위가 이만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쌤이 좋아하는 내용은 딱 한정적이었다. 그리고 문항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 데에서 뭐 부교재를 봤을 때 이제 연계되는 비중이 매우 적은 거죠. 그리고 저희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도 좀 많이 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랑 또 별개로 정말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어렵게 나와서 아마 친구들이 다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항 배치 보시면은 자, 객관식 한 10번부터 여러분 또 갑자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시간 관계상 단답형을 먼저 풀고 이렇게 갔다면은 여기 한 6점 정도는 점수가 올랐을 수 있는데 다음번에도 여러분 신한고 친구들은 1학년 때 시험 치실 때 단답형 먼저 찍고 객관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 나중에 풀이 보여드리겠지만 계산력은 별로 중요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거의 다 이 개념이랑 연계된 집합을 가장한 이차함수, 원, 그 다음에 직선 이런 그래프들 파악해서 또 엄밀함까지 따져가지고 꼼꼼하게 하지만 직관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 있는 친구들만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10번부터 이제 천천히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 10번형은 보시면 원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원 두 개의 위치 관계. 그래서 요거 사실 교과과정, 옛날 교과과정에서 이번에 제외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잘 왔어요. 원 두 개 중심구에서 거리가 반지름 길이의 합과 같다. 그래서 요 케이스만 이제 생각한 친구들이 여기서 합해가지고 근각일수 관계에서 5분의 6 했는데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왜냐면 위치 관계 중에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4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빠뜨려가지고 답이 5분의 6이 나와서 이걸 이제 찾다가 이게 6이랑 뭔가 관련돼 2번 찍고 이런 친구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 특징이 원래 뭐 자체 방정식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그 교과과정 외,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좀 항상 뺐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 원의 위치 관계가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기출문제 풀다가 이거 너네 학교는 안 나올 거다. 그냥 과감하게 제껴 이렇게 했던 부분이 나와서 몹시 저도 당황을 했다. 친구들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요. 왜 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괜찮았어요. 이게 수학의 원리에서 요게 수학의 원리 여러분 부교재 문항이고요. 자, 얘는 그래프가 있지만 그래프가 없어져서 이제 아마 다르게 인식이 됐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거리가 이 1인계 유지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마이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요 가로로 두 칸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친구는 자, 이거는 이제 괜찮았을 것이다. 풀 수 있었을 거고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에 보시면은 요 유형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내신 대비 교재에 평택실록에 이제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최단거리 구하는 거 이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뭐 x축 위의 점, 이 실제 최단거리일 때의 요 교점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플러스 알파. 자, 뭐까지 구했어야 되냐면 요 원과 최단거리에 있을 때 그 직선의 이 교점까지 찾아내야 지금 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 점까지만 물어보는데 또 원과 직선 교점까지 해가지고 이제 식을 더 한 번 더 쓰게 만들고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이번 시험에 좀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직선의 기울기가 마일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하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1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기울기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1대1대 루트 2. 자, 이 비를 이용하면 지금 반지름이 루트 2이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그러면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3,2라는 게 여러분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요런 걸 여러분 배워야 돼요. 자, 요런 건 스킬이 아니고요. 그냥 앞에서 이런 계산 과정을 줄여 나가야 시간도 벌고 실수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집합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 개수 문제고요. 그죠? 자, 여러분이 직선 그리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고 여기 이차함수 꼭지점이 A, 2라서 요 라인에서 꼭지점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좀 파악을 하셨으면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뭐야? 큰 거잖아. 그럼 오른쪽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자, 교점이 3개인 순간은 이 왼쪽 직선과 접할 때고요. 자, 요까지만 파악이 된다면 풀이 과정은 정말 짧습니다. 요거 이제 얼마 안 걸리겠죠? 필요한 풀이 과정은 다 쓴 건데도 불구하고 계산이 진짜 복잡한 건 없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4번이고요. 자, 14번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y는 상과의 교점의 합, 대칭성을 이용해서 합을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자, 그 내용은 부교재랑 여러 가지 그 기출변형에서 여러분이 풀어봤던 거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은 다 맞췄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15번. 자, 역시 평택실록에서 여러분 풀어본 적 있는 문제고요. 자, 요거 나타내는 도형이 여러분 반원이었죠, 반원.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도형을 이렇게 이동까지 시켜서 그 다음에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묻는, 그러니까 얘도 한마디로 플러스 알파가 이제 더해진 거예요. 요 그래프도 완벽하게 그려야 되지, 직선과 만날 때의 K 값의 범위도 구해야 되지 해서 요게 이제 실제 그 제가 적은 풀이고요. 자, 풀이 보시면은 또 계산은 별로 없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이번 시험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그렸으면 이 직선에서 변하는 게 그 y절편 쪽이죠.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y절편이 변하니까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옮겨 봤을 때 제일 끝과 끝 경계 지점을 찾아보시면 여기는 위의 점을 지날 때 여기는 접할 때라는 걸 알 수 있고, 대입 한번 하고 여기서 접한다 했으니까 D는 R 한번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은 이차함수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문자가 지금 A, B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요거는 시중 문제집에서 좀 변형이 된 건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대칭축 바로 구할 수 있나요? 자, 대칭축 1 나옵니다. 그죠? 자, 얘는 대칭축이 숫자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거 중간에 1, 위로 블록한 거 중간에 1 해서 이제 풀이가 이어지는 건데 16번 보시면은 대칭축이 2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그래서 이 1부터 3까지를 자를 때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서 케이스마다 전부 다 분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문항이었어서 자, 풀이 한번 보실게요. 자, 풀이가 이렇습니다. 자, 이거를 모의고사 하면 이제 뭐 가능하죠. 모의고사는 시간이 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내신 시험이 지금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려면 정말 그 촉박한 시간 내에서 정말 이게 꼼꼼함이 있지 않고서야 이거를 맞추기가 여러분 당연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점은 정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A가 0일 때,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0이 아닌 이차함수일 때랑 다행히도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것만 체크했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칭축이 이 1과 3 구간 안에 얘는 안 들어갈 때고요. 얘는 들어갈 때고요. 자, 케이스를 나눠서 최소값은 정해지니까 최대값이 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까지 제가 해봤더니 이제 순서상이 3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찍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 18번입니다. 자, 요 문항은 요거 어디서 봤죠? 요거 부교재에서 여러분 하나 없고요. 이렇게 2개짜리였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알파가 붙었죠? 여기 대칭이동도 한번 일어났어요. 대칭이동. S축 대칭이동도 일어나고 평행이동도 동시에. 그래서 요 구간에 따라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1대1 대응되게 하는 문제. 요 문제는 변형이라서 아마 17번까지는 상위권 친구들이 딱 맞췄을 것 같고요. 18번은 또 위치관계가 또 들어가요. 직선과의 교점이 2개. 위치관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야지 그게 눈에 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자, 풀이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이면 이렇게 계속 감소만 하는 연속 그래프가 나오고요. 자, 직선과 교점이 2개인 순간 경계를 찾으면 여기 GX랑 접할 때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3,0을 지날 때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또 교점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직관적으로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계산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단답 1, 2번이고요. 자, 단답 1, 2번은 오히려 이제 난이도가 더 쉬워졌었거든요. 그래서 6점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먼저 풀어가지고 좀 점수를 좀 올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자, 요 유형은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 때도 이제 여러 번 나왔던 유형이라서 이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데 얘는 된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답내는 그런 문제였고, 자, 마지막 단답형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직선이랑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인데 얘도 또 문제가 뭐냐. K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이차함수가 가만히 있던지 직선이 가만히 있던지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동시에 K가 깨어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멘붕인 거지.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범위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부호부터. 자, K가 만약에 양수면요. 저 범위에 맞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교점이 계속 하나씩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애초에 교점이 생길 수가 없고요. 음수일 때는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요렇게 되면 이제 교점이 없겠지만 음수면에 일단 음수 중에서 얘보다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교점 한 개가 존재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물어보는 게 그게 최대 최소기 때문에 여러분은 경계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뭔가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면은 교점이 한 개 있으려면 일단 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만날 거니까. 우리는 지금 교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경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0,3 하나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원점 대칭 이동했을 때도 교점이 여전히 한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직선에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요와 이와 얘가 교점 하나가 되는 게 또 다른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요런 파악이 끝나면요. 지금 계산은 정말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입만 하면 최대 최소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신앙고일 친구들이 찍은 친구들 일단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와서 정말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게 맞고요. 왜냐면 작년 것만 비교를 해봐도 작년에는 막 집합도 나오고 그래도 그나마 골고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은 너무 그래프와 아까 보셨잖아요. 전부 다 위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어야 이제 득점이 되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던 게 맞고,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직관력과 그런 순발력과 꼼꼼함, 엄밀함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웠던 게 맞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경쟁 상대는 주변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그 표면적인 결과에 막 속상해하고 뭐 누구는 뭐 찍어서 맞췄다, 뭐 그래서 등급이 뭐 얼마 나왔다,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울고 웃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지금 열심히 하던 거 이게 실력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눈에 드러날 거니까요. 여러분 좀 힘내시고, 또 다행인 거는 2학년 신앙고 시험 경향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게 수능이랑 직접적인 범위가 돼서 그런지 수완, 수도, 확통 이런 거는 시험에 100점도 나오고 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이거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제가 좋아하는 루비고요. 그러니까 신한고 시험 항상 고1 게 너무 예상이 안 돼서 저도 하루 전까지 계속 조마조마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시험 어떻게 나올까? 과연 부교재는 그냥 부교재인 거고 나름대로 이제 모의고사 대비를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예상 밖의 범위에서 자꾸 이제 시험을 내시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변별력은 이때 또 노력한 친구들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이번도 역시 이제 좀 어려웠다. 친구들 힘내시고 또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조금 쉬시고 우리 기말고사 대비 열심히